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영상 디자이너로서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경험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썰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해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하는 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제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컨텐츠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미대 디자인과에 입학을 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좀 조언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미대 입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대를 진학을 해서 시각 디자인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때는 시각 디자인과 이렇게 진학을 한 건 아니고요. 디자인 학부였어요. 디자인 학부로 있다가 이제 시각 디자인과나 제품 디자인과나 환경 디자인과나 애니메이션 학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학과 진학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과 출신이고요. 저도 지금 현재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요. 그 고충을 알고 그 고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무려 6년 동안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놀고 싶은 거 다 억눌러 가면서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런 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미대 입시가 또 남아 있잖아요. 실기 시험이 곧 남아 있는데 또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죠. 제가 오늘 정말 정말이라는 말을 진짜 정말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고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공예 디자인과든 뭐 시각 디자인과든 애니메이션 학과든 제품 디자인 학과든 환경 디자인 학과든 미대를 입학해서 갈 수 있는 과로 진학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미대 입시 준비를 하죠. 미술학원 다니면서. 미술학원 뭐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에 반하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6년, 뭐 10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 2, 3학년 때는 좀 만화를 전문가한테 배웠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미술 입시를 위해서 미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대학교 1, 2, 3, 4학년 때는 과연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뭐 툴 수업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뭐 기초 디자인, 타이포그래픽 이런 수업도 받을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시각 디자인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품이나 인테리어나 환경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학과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각 디자인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각 디자인과는 그런 식으로 기초 조형이나 아니면 뭐 기초적인 어떤 뭐 광고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광고에 관련된 것도 시각 디자인과에서 배우죠. 시각 디자인과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에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수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광고 기획자로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 디자인과 출신이었지만 영상 쪽을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제 선배들이 또 영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상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툴 수업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대학교 4학년 동안 여러분들이 툴 수업을 배우러 대학을 간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는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학원이 있으니까 학원에서 툴을 배우시고요. 대학에서는 뭐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세요. 그러진 않죠. 사교육이잖아요, 학원도.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 동안 툴 수업을 받는 거에 기준을 잡고 대학을 다녔다고 칩시다. 얼마나 낭비고 허비하고 소모하는 시간들이 큽니까? 자, 제가 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수업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기준으로 하는 평가들을 받았고요.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내가 디자인도 하고 어떤 창조적인 발상을 했다고요. 그렇게 칩시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연필 어떻게 잡고 캔버스에다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톤을 잘 내고 색을 잘 내고 묘사가 잘 되고 풍부한 톤을 낼 수 있고 연필 어떻게 깎아라, 주기를 어떻게 써라, 마지막 공간감은 어떻게 내라, 선 정리는 어떻게 해라, 다 배우잖아요. 툴적인 거 아니에요. 물감은 어떻게 써라, 뭐 이 색은 어떻게 배합해야 되고, 뭐 빨간색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파란색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린은 어떻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색에 대한 조합들, 색에 대한 배열들,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다 툴적인 것들 아니에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미술을 배워요? 다 교수님들이잖아요.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뽑아줄 교수님들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교수 평가전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대 입시에서 실제로. 그러면 내가 생각에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미대 입시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특출난 감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연필을 하나 쓰더라도 이렇게 안 써. 다르게 써.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형태를 표현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묘사를 하지만 나는 다르게 묘사하는 거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멋있다고들 해. 멋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FM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트리플 A를 받을 정도로 정말 묘사를 잘하고 똑같이 만들었어. 석고상을 똑같이 그렸어요. B라는 친구는 누가 봐도 우와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그릴 수 있지? 라고 했지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그리파는 맞는 것 같아. 근데 A는 아그리파를 똑같이 그렸는데 B는 아그리파는 맞는데 기존 입시 미술이랑은 다르게 그렸어요. 확률은요 A가 더 커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입시를 위한 그림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림 스타일들이 있어요. 학원마다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림마다 또 다 다른 스타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통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 대학은 이런 풍의 그림을 좋아해. 저 대학은 저런 풍의 그림을 좋아해. 대학이 평가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교수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과정들하고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대처했을 때의 과정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시생들의 위치는 좀 달라요. 그렇게 전형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니까. 썩어 빠진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썩어 빠진 거에 맞추다 보니까 썩어 빠진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대학은 달라요. 대학은 일단 그 썩어 빠진 입시를 패스했잖아요. 그러면 자유도가 높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무슨 말이냐, 자유도가 높다는 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 기회 요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까? 근데 그 4년 동안 혹은 뭐 3년 동안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냅다 받아 먹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졸업하게 되면은 학원을 찾아요. 다시 툴을 배워요. 그리고 다시 디자인 공부를 해요. 그때부터 막 여행 같은 걸 다니면서 뭐 시각적인 어떤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 4년 동안 뭐 했는데 그 도대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는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봐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던 말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수님들을 괴롭혀야 되고요. 그리고 강사님들을 괴롭혀야 돼요. 대학에도 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외부 강사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뭐 특히 툴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 특강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질문하고 얻어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걸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알아내고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습득하려고 몇백만 원씩 내고 대학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는요, 정말 얼마 못 가요. 쓸모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지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그리고 응용하면서, 연습하면서, 실험하면서 모르는 것들,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결과를 또 습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항상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실제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든 것들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쪽팔리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내가 봐도 별로인 걸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보여주기 쪽팔려.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어.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주변에서 그렇게 알고 있을까봐, 나를 그렇게 평가할까봐 두려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짙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로 정말로 쓸모없는 생각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작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은 지금 평가받을 위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쪽팔린다, 창피하다라는 생각으로 평가를 받지 않으면요,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구성하고 있는 이 레인지 안에서만 돌아가게 돼요.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요, 나쁜 점도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더 개선을 해볼까? 라는 여지를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학 가면은 당연히 평가받지 않나요? 교수님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교수님들이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내주는 과제에 입맛에 맞는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하고 별도로 복습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만약에 A라는 과제를 내줬고 A라는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평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바로 A-1을 만들어서 평가를 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야, 벌써 너는 이거에 대한 주제를 평가를 했는데 뭘 또 평가를 바래? 이러는 교수님들 없어요. 만약에 그런 교수님이 있다면요, 그냥 그 교수님 수업은 포기하세요. 말이 안 통하는 교수고요, 배울 게 없는 교수예요. 아니, 이게 A든 A-1이든 평가를 받으러 온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죠. 당연히 평가를 해줘야죠. 그리고 조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디렉션을 줘야 되는 게 교수들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잘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평가받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평가받는 거를 습관화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만 정말 머릿속에 잘 각인을 시켜놓고 하신다면은 분명히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두 번, 세 번 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 또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입시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들, 노력해 오셨던 것들 결실을 잘 맺길 바라고요. 그 결실을 잘 맺고 나면은 또 다른 시작이 되잖아요. 대학생활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피드백을 주실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또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